정화님, 전영화님, 저한테 지금 여기 전화번호 있죠? 밑에 010-2442-6567 전화번호죠. 이쪽 전화 좀 주실래요? 제가 왠지 모르게 그 전영화님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네요. 전영화님? 사주를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는 좀 자기 자신도 좀 답답할 수 있고요.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어떤 정확한 정보를 듣지도 않은 상태가 생일만 알고 신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나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형제자매나 예를 들어서 이모, 고모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전화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예, 어릴 때. 그래요. 그럼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네. 네네.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뭐 그런 부분 사연들. 네, 일단 알겠고요. 네. 일단 본인이 일단 태어난 시는 모르신다고 그랬고, 윤달이랑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사주를 한번 꺼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사주를 꺼내서 이제 봤는데, 신축일주고요. 무신월이 태어났고요. 토끼띠, 그죠? 네. 신축일주. 혹시 본인 사주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만세력에 관심이 생겨서 네. 그 어플도 보고 있고요. 그 신축일주는 맞죠? 본인 본 게? 아닌가? 네. 근데 87년 6월 26일로 윤달. 네,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양력은 또 8월 20일로 쓰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세력에는 또 7월 며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달은. 네, 윤달 때문에. 네. 그 윤달 때문에. 윤달이니까 87년 6월 26일 윤달은 네. 양력으로 87년 8월 20날이에요. 네. 예. 이 8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그냥 평상시 8월 20날을 네. 생일날로 그냥 알고 있는 게 나아. 왜냐면 윤달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어난 시도 모르는 데다가, 네. 윤달인지 아닌지까지 모르면 진짜 사주 볼 수 있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이, 네. 그래서 신축일주가 되고 무신월에 태어났고요. 토끼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시나요? 네. 직장생활 혹시 어떤 업무 하시나요? 미술로 애들하고 놀고 있어요. 미술? 미술요. 그러니까 미술. 네. 근데 근데 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부족한 오행을 한 번에 확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일단 책을 많이 읽던지 그렇게 하면 되나? 일단 알겠고요. 진짜 네. 질문 이따 좀 하시고 왜냐면 예.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제 태어난 시가 네. 이 사주는 지금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수라는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요. 네. 지금 태어난 시 자체가, 일단은 태어난 시 자체가 어떤 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살짝 유추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미술을 가르치는, 그게 미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그러면, 꼬맹이들, 네네. 네. 그러니까 유치원? 아니요, 집에서 홈스쿨요. 홈스쿨? 예. 그 혹시 미술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유아교육 전공을 했는데요. 유아교육 네. 전공. 자.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 사주가 유아교육 쪽보다는 제가 전공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좀 풀어가서, 제가 전화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내고 싶고, 뭔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직업을 제가 뭐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사주는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물론 전문 직종 자체가 일단 맞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주 갖고 있는 특징적을 본다면, 굉장히 여성적인 면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어떤 강한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강한 에너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미술 쪽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 미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조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뭐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이 원래 더 맞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조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든지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미술 한다는 소프트하게 그냥 이렇게 뭐 데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애들 그림, 이쁜 그림, 뭐 수채화 그린다든지 유화 그린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사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본인한테 좀 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 만족도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그쪽이라는 거고 직업에 대한 유지하는 힘이 강한 쪽이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거야. 미술을 한다 하면. 네. 본인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애들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겠지만,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만족도. 네. 고대 하던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또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 해야만 네. 한,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인식해요. 이 사주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경제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면서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사람을 접하는 걸 좀 힘들어 해요. 아, 맞습니다. 사람이 뻔히 힘들어 하는데,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은 음감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부분에,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그 사람과 사람 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전문 직종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애들을 상대하는 건 그래도 수월하죠. 그다음에 윗사람 상대하고 막, 이게 이제 그 동급 상하 관계에서 조직 속에서 어떤 직장 생활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는 사주예요. 네. 근데 이제 애들하고 상대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담감은 없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는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게, 그 만족도라는 개념이 그냥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냥 뭐라고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족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업적 선택에 의해서 그냥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어차피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치만 이 사주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현재 갖고 있는 직업 자체가 최선이고 최고일 수는 없어요. 네.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게 이제 행복의 척도. 결국 내가 내가가 아니라 이 사주가 네. 가는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따라서 간다 이거죠. 이 사주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서 갈 때는 그냥 재밌고 행복한 거거든요. 네. 돈이 되든 안 되든 첫 번째.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돈이 되면 더욱더 좋은 건데, 근데 이 사주는 뭘부터 선택하게 돼? 성향적으로 가성비를 무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가성비 안 따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성비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돈이 되는 직업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찾기 전에,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찾기 전에 돈 될 일단 먹고 사는 방편으로 직업을 삼는 경우가 있다.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떤 지금 애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족스럽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어쨌든 뭐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리는 건데, 직업적 변화를 꿈꾼다 한다면 어차피 지금 그쪽을 했던 길이면 그 방향성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환경으로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일단 그게 이제 본인에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여지.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뭔가 불안정한 형태에서 직업적에 대한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해서 내 노력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유지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무진장 클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직업적 안정감은 자꾸 본인에게 굉장히 어떤 앞으로 미래의 행복, 그러니까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남편 만나서 살림하겠다. 네. 이거는 또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 있는 네. 그러한 직장을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네.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주를 봤기 때문에 최소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해드려야만 그 최소한 제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사주 보면서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실 전혀 달라는 의미가 없었죠. 예. 뭐, 본인도 성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향적으로 직업을 확 뜯어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종의 생각이 많은 사람인지 과감하게 직업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오른쪽 가던 걸 갑자기 왼쪽으로 가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가고 있는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네. 거기에서 좀 더 안정성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네. 소속감을 강하게 갖는 정년까지 보장된 그런 어떤 환경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그쪽에 시험을 통해서든 아하.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아니,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시를 제가 좀 취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어차피 본인은 윗사람 복은 없어요. 윗사람, 위에. 네. 그래서 윗사람, 조직에서 윗사람 상대하는 거. 일종의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직장 자체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고 탄탄한 뭐 대기업, 내가 미래가 보장된, 뭐 정년이 보장된 그런 직장에서 윗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본인은 거기서는 참아요. 왜? 직장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데, 예를 들어서 별것도 없는 직장에서 나를 윗사람이 괴롭힌다. 그건 본인 있잖아요. 그거 못 참아요. 힘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윗사람 개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윗사람 복이 없는 부분은 직장 튼튼한 곳에서 메꾸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현재 아랫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태어난 시가 없잖아요? 네. 지금 애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네. 본인이 지금 애들하고 애들을 친구처럼 대합니까? 아니면 약간 갭을 두나요? 친구처럼 뒀다가도, 마음은, 근데 좀 힘들죠. 왜냐면 아이들을 맞춰줘야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네. 네. 자, 혹시 끌고 그럼- 가야 된다. 그럼 알겠고요. 어떤 뭔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혹시 본인, 이전에도 태어난 시가 아침, 점심, 저녁,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알 수 없나요? 네,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침 이제 저녁 된지만 알더라도 제가 시간을 좀 유추해 드리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예. 시간을 유추해서 좀 체크 좀 해드리려고 지금 제가, 네. 기초 경신묘, 임진, 계사신 아니에요. 가보, 일단은,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밖에 유추할 수 없는데, 아니 말년에 본인이 어떤 살아가는 직업에 의해서도 약간 유추가 되는데, 아직 본인이 말년에 살아가는 직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유추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제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만이라도 알면 제가 어느 정도 태어난 시를 잡아드릴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나름대로 유추하는 개념 어느 정도 몇 가지 뜨는 게 있어요. 뜨는 건 있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태어난 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리수를 두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럼 본인 현재 전공한 방향성 속에서 일종의 대기업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아니면 좀 더 안정된 미래가 일종의 말하자면 복지가 튼튼한 어떤 직장적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직장이 있나요? 타겟? 저는 이 미술이 프랜차이즈여가지고요. 지금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네. 본인이 직접 집에서 네. 네, 프랜차이즈 미술을 계약해서 지금 제 혼자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프랜차이즈에서 주신 걸로 네, 애들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일단 좋아요. 프랜차이즈 말씀 일단 본인 현재 어떤 직업의 형태를 잘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프랜차이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신뢰감이 있나요? 예, 신뢰감이 얼마나 있습니다. 됐죠? 얼마나 됐죠? 이 회사가요? 네. 16년요.
1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거기 프랜차이즈가? 아니. 이 프랜차이즈는 시작한 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1년 차입니다. 작년 6, 7월부터 했다, 뭐, 3, 4, 5, 6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예. 자, 좋아요. 제가 일단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본인이 본인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네. 미래를 좀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본인이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하는 자체가 지금 약 1년 정도 되신다고 그랬고요. 포인트 선택은 작년 일종의 5, 6월 정도에 시작하셨던 거니까, 그쵸? 1년 좀 돼가는 거죠? 몇 월 달에 시작했나, 정확하게? 정확하게 작년 10월에 결정을 하고 10월. 오픈은 4월에 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지금 포인트를 본인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잘 맞은 거지. 본인이 지금 그 패턴,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관련된 회사와 연관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요, 타이밍이라는 게 올해 2023년이라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지 본인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예, 맞지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지금 본인은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하는 업무적인 이 형태 자체를 만족도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분 나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뭐냐면 이 만족을 하지 마시라. 변화를 꿈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변화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직장 환경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본인은 사업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직장 환경 꿈꾸 좀 더 큰 조직체를 얘기한 거고요. 네. 큰 조직체에 들어갈 만한 타겟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 타겟 없습니다. 찾으세요. 찾으시고요. 지금 이 프랜차이즈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이 직장적 환경이 일할 수 있는 거는 길면 2024년 내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길면. 내후년에는 감당 못할 수 있어요. 감당 못한 게 아니라 그 직장이라는 환경이 본의 아니게 이제 탈피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대생각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길면 내년까지는 현재 지금 패턴대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내년 지나면서 내후년 되면, 더 이상 이게 내 공간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우치실 아마 그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거고, 변화에 대한 꿈을 꿀 건데, 저는 1년이라도 좀 빨리 좀 본인이 안정적인 환경을, 어떤 찾아가는 거를 머리에서 꿈꾸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과 특별히 거의 상담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 중에 댓글 중에, 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를 모른다고 말씀드리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콱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까지 좀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온라인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세히 이게 좀 이제 이렇게 피드백 물어보는 부분들이 이제 한계성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좀 좋은 얘기만 드리는 게 좋은데, 내년 정도 되면 갈등 느끼실 때, 내년에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어떤 순간적으로, 도저히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심각한 고민을 해서 직장 선택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집에서 하시는 분은 1층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다가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본인이 아직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저는 어차피 지금 37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딱 틀이 잡힌 그런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찾고 생각해보고 그게 내 게 아니라고 아예 거부하지 않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 속에서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조직도 안정해졌고요. 복지 그리고 안정감 일정히 말하자면 정년까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아,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본인한테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본인은 힘들어해요. 살면서 힘들어하죠. 직업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